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김소은의 특급품이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정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급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판을 만드는 그 나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자세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작가가 무엇을 깨달음을 썼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작품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 줄거리부터 확인하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성으로 인해서 최고의 바둑판이다 라고 인정받는 비자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네요. 원래 이 비자반이라고 하는 애가 유연함이 뛰어나가지고 최고의 바둑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무야 라고 한다는데, 그 비자반 중에서도 특급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특급품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는 건데, 그 균열이 생겨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균열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붙게 되는 성질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비자반이 최고다, 그래서 특급품이다 라고 이름을 매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비자반이 이 특급품이 되기 위한 그 이치를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도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것처럼 어떤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못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무엇처럼? 비자반의 특급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과실을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을 소재로 해서 인상에서는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과실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이 얽어서 곰보같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비자라고 하는 그 바둑판이라고 하는 거 몇 번의 바둑판을 두고 나면요, 겉에가요 곰보 자국이 남은 것처럼 막 구멍이 생긴다고 봅니다. 얼마 동안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바둑판의 겉면은 다시 본래대로 평평해지지. 신기하잖아. 물론 물컹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작품에선 얘를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비자반이라는 것의 특성이지. 비자를 반제로 하는 진중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 유연성 때문에 있다. 반면 돌이 닿을 때 부드러운 감촉, 즉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맞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깨가 맞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깨가 아프지 않다라는 거야. 그걸 되게 흡수해서. 아무리 흑단이나 자단이 귀한 목재라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는 바둑판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자반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건 뭐였어요? 내버려두면 다시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자반 1등품 위에 또 한 층을 뛰어 무슨 품? 특급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제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지만, 자, 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지요. 이 특급품은 머리카락같이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는데, 그럼 그게 바로 특급품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급품이라고 하는 거 흠집 하나 없고 하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바둑판에서의 특급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어떤 균열이 있을 때 걔를 최고의 바둑판이야, 최고의 특급품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걔가 덧붙어 버렸을 때,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6.25 전쟁 이전에는 걔가 2,000원 정도였다면 특급품은 2,400~500원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좀 더 비싸다라는 말이겠죠.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서 진지한 묘미가 있다. 반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의 사고다. 그렇죠. 갈라져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얘가 어떤 사고의 하나라는 말이겠죠. 사고가 어느 때의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 1급은 바둑판이 목침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거든. 왜요? 균열이 너무 심해서 걔가 다시 달라붙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딱딱한 베개로 그냥 변해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큰 균열이 아니고 희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헝겊으로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를 해둔다. 그러면 1년, 2년, 3년까지 내버려 두면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을 해요. 시간이 흐르면 상처났던 바둑판은 자신의 힘, 아까 했었잖아. 유연성으로 인해서 그 균열을 메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균열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라는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을 했다는 것은 유연성이라는 특질을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뭐와 똑같다? 졸업의 증서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련, 그리고 저에게 닥쳤던 것들을 제가 이겨냈어요. 그런 흔적이라는 거죠. 하마터면 목침이 될 뻔했던 불구병신이, 왜요? 갈라졌잖아, 중간에. 그러면 좀 더 운이 나빴다면 그 틈이 갈라져서 정말 바둑판의 가치는 떨어져서 쓸모없는 게 됐을 텐데, 그 균열, 즉 그런 시련을 이겨내게 되면 오히려 급이 하나 상승해서 특급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 재미가 깨를 먹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다.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뭐죠? 이런 바둑판에도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겨서 특급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애정윤리의 일탈, 애정의 불규칙적, 애정을 저지른 과실로 인해서 뉘우침과 쓰라림의 십자가를 일생토록 짊어지려 가려는 이가 내가 아는 범위로도 한둘이 아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무엇을 한다라는 겁니까? 실수도 있고요. 어떠한 흔적,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생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카츄샤가 있고 주홍 글씨의 주인공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낙인이 찍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흔적, 그러니까 어떻게 너 잘못됐어 라고 하는 어떠한 꼬리표 같은 게 붙을 수 있다는 거야. 다만 다른 것은 그 개개의 인품과 교양, 기질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다. 과실은 예찬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에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라는 거야. 물론 내가 실수해. 그렇게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 실수가 인생에서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얘기할 이유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라고 얘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과실로 인해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이 있다. 이런 거죠. 한 번의 실수를 인해서 내가 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성숙할 수 있어.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과실로 인해서 더 깨끗해지고 굳세어지는 사랑도 있다. 생활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글쓴이는 무엇을? 너가 하는 그 실수가 어때? 물론 내가 매일 실수를 해야 돼 라는 건 아니지만 그 실수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느 잘못에도 적용된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무엇?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너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아까 그건 뭐였죠?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비자반이 가지고 있는 그럼 비자반의 탄력, 그 탄력만이 너의 그 잘못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둑판도, 말하지 못하는 이 미물도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렇게 유연해져서 붙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해 가세요? 자, 이 수필이 무엇을? 바둑판이, 그러니까 특급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수나 과오가 생겼을 때 스스로 그 유연해져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필요해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실수가 있을 때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경수필이고요. 경수필이라고 하는 건 가벼운 수필이라고 하는 거죠.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풀어낸 거다. 유추하고 있어요. 바둑판이라고 하는 것이 특급품이 되는 것들을 인생에 있어서의 모습과 결부시켰어요. 교훈 주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였는데요. 삶도 과실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뭐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 그래서 이 작품은
바둑판을 소재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잘못, 허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면 흠이 있으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오히려 흉터가 있는 이 비자반은 특급품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걔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하는 흔적이 보였던 거거든. 그래서 결국 그거는 무엇이다? 증서와 다름없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그래, 실수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 의해서 나 끝났나 봐 이렇게 낙담하지 말고 유연하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보다 모한 삶을 살 수 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요, 선생님이랑 OX 문제로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이 작품은 감상을 그에 대한 사실과 섞어서 서술하고 있다. 그쵸? 사실이죠. 내가 바둑판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바를 얘기했어. 동그라미죠.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얘가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쵸.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감상에 대한 사실을 있다. 이거 동그라미 X. 자, 3번. 일상적인 사물의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맞지요? 그럼 일상의 사물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 얘기했어요? 바둑판. 한자어를 사용하여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자어 사용하고 있었죠. 비자반, 특급품, 막 이렇게 나무, 목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평범한 소재에 모였어요. 바둑판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실수 괜찮아. 거기서 뭐 유연성이 있다면 그거는 견뎌낼 만한 거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맞잖아요. 어떻게? 균열이 생겼지만 걔가 붙어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인간은 크고 짧은 잘못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인간의 특성을 말해주다. 그렇지. 실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유연성이 필요해. 자, 특급은 비자반은 균열을 체험하고 도로 유착, 결합하는 유연성을 지니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했는데요. 이 작품 어렵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다? 실수라고 하는 것이 생겼었을 때, 어떤 균열이 생겼었을 때 하찮은 바둑판도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는 유연성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특급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과오나 실수가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무슨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앞에 있었던 부분들도 반복하셔서 내용 잊지 않고요. 문제 풀 때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